김대호 TV의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39번을 풉니다. 자, 39번은 부동산 실명의 등기에 관련된 범죄로서 명의신탁 약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매년 한 문제가 출제되죠. 반드시 흐름을 잡고 문제를 풀시기 바랍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반드시 당사자끼리 약속은 무효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자, 부동산 소유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자, 부동산 소유자가 당사자끼리 했던 명의신탁 약정을 알았건 몰랐건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언제나 무효가 됩니다. 이로 인해 어떠한 당사자들끼리의 계약에 대한 근거를 주장할 수도 없고 법정에서 근거로 제출할 수도 없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반드시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는 무효라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언제나 무효입니다. 무효로 무조건 지문이 나와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이걸로 인한 서로 간의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명의신탁 약정에 관련된 법률의 체계입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을 해서 당사자들끼리 서로 간에 등기를 남에게 넘기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자기가 물건을 사면 자기 돈으로 물건을 사면 자기가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죠. 자,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 반드시 유형이 3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들끼리 명의신탁 약정을 해서 부동산을 남에게 상대방에게 보관시키는 행위를 양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거라고 그럽니다. 또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도 있습니다. 3자간 중간 생략형 등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매수를 했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돈으로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또는 제3자에게 등기를 그 사람에게 넘겨달라는 매도인에게 부탁하는 형식을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자기 돈으로 매수했으나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등기를 부탁하는 경우를 자, 제3자형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합니다. 자, 3가지 유형, 또 하나의 유형은 계약형 명의신탁이라고 그러는데 자, 부동산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가 자금은 자기가 대면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계약에 나가지 않고 제3자를 자기 돈으로 계약에 나가게 해서 계약을 직접 제3자가 계약을 체결해서 제3자 앞으로 등기를 일어나게 하는 것을 계약형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계약형 명의신탁은 자금은 자기가 됐지만 계약 현장에 나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남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를 계약형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그 돈에 대해서 출처를 모르기 때문에 계약 현장에 나타난 사람한테 등기를 넘겨준 건 당연한 겁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에 관련 사실을 몰랐을 때는 부동산 등기를 매수자에게 넘겨준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 매수자는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샀지만 자기가 직접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남의 돈이지만 자기가 직접 부동산을 체결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가 됩니다. 단 매수인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 때 당연히 매수인에게 등기를 치기 때문에 매수인은 유효가 됩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이 자금 사정, 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다면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았을 때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자, 직접 자기 돈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계약을 했을 때 그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주는 것은 다시 무효로 인정이 됩니다. 매도인이 알았을 때는 무효가 되지만 매도인이 선의로 몰랐을 때는 당연히 사는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주기 때문에 매수인은 등기가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이것을 계약형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계약형 명의신탁은 부동산 경매 현장에서도 나타납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서 국가는 정당하게 공평하게 매매를 처리할 중간자적 입장이기 때문에 자금이 누구 자금으로 왔든지 간에 경매 길 법정에 자기가 이름을 쓰면 그 낙찰자에게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고 그 사람에게 세금이 내면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경매 현장에서도 남의 자금으로 부동산의 경매에 참여한 자는 자기 이름으로 직접 썼기 때문에 자금의 출처가 누구인지 국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경매 입찰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입찰자가 부동산을 정당하게 소유한 꼴이 됩니다. 그러면 자금을 출자한 사람은 절대 자기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절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이라 했다 해서 국가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부동산은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은 언제나 무효이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 계약형 명의신탁은 그래서 자금을 투자하는 그 자금 투자자는 그 자금에 관련된 민사소송으로서 자기가 투자했던 자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하지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의 권리를 절대로 주장할 수 없다. 이게 계약형 명의신탁 약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계약형 명의신탁은 자금은 제3자가 됐지만 자기가 그 제3자의 자금으로 직접 매매를 체결했기 때문에 매매를 체결한 자가 부동산을 소유권을 취득하고 자금을 댄 사람에게는 자금상의 민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만 발생한다. 이게 계약형 명의신탁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계약형 명의신탁이든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든 양자간 명의신탁이든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자, 이걸 중심으로 39번 문제를 풉니다. 39번 갑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을 소유의 X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병과 X 부동산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답니다.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무효라고 때려야 돼요. 명의신탁 약정은 어떠한 경우든 무조건 무효다. 이 약속은 유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는데 유일하게 이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세 사람한테 하나죠. 단 이 세 사람도 불법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없어야 됩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세금을 탈법으로 세금을 탈루할 생각이 없는 정당한 목적 하에서 부부지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고 문중 간의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하고 종교상의 재산 행위도 유효합니다. 법률상 부부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불법 행위가 아닌 한 유효로 갑니다. 하지만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한 그 약정도 부부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은 어떠한 경우도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명의신탁이라든가 문중 간의 명의신탁, 종교상의 재산상의 명의신탁은 불법이 아니면 유효가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모든 경우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조건 무효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다 이렇게 때리시면 됩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답니다. 이 약속은 무효입니다. 그에 따라 2021년 5월 병은 을과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병이죠. 을은 부동산 소유자고 매도인이고 자,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병입니다. 하지만 병은 자기 돈이 아니라 자, 갑의 돈을 가지고 왔죠. 하지만 계약을 직접 한 사람은 병입니다. 자, 병은 을과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병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계약형 명의신탁 약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번 갑은 당연히 돈을 줬던 사람이 갑이죠. 투자자 갑은 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갑과 투자자 갑과 계약을 체결한 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반드시 무효입니다. 그래서 갑은 돈을 투자했다고 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갑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맞죠? 2번 을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을이 매도인인데 부동산 소유자죠. 을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악이죠. 알았죠. 알았다 하면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안 됩니다. 병이 그 자금이 자기 돈이 아니라는 것을 매도인이 알았다면 병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안 됩니다. 병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으면 여전히 매도인 소유로 보기 때문에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자, 병은 X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당연히 매도인이 자금의 출처를 알았다면 그 자기 돈이 아닌 사람에게 부동산 이전 등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병은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서로 병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했어도 이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여전히 소유권자는 매도인 을이 가지고 있다고 법률은 봅니다. 그래서 을이 알았다면 매도인이 자금의 출처를 알았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실무에서 대부분의 매도인은 매수자의 돈이 누구 건지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실무에서 매도인,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자는 자금이 누구 자금인지를 그렇게 따지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실무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까지 알 수가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수자 이름으로 해주면 그 매수자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로 갑니다. 자, 을이 특별히 알았을 때는 자,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특별히 알았을 때는 병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자, 3번 을은 부동산 소유자죠. 을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대부분 이렇게 모르죠. 돈의 출처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은 유효가 됩니다. 그 후 명의신탁 약정 사실 알게 되어서도 자 계약 시에 명의신탁 약정이 가장 중요하지 계약 시로 국가는 판단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하지 그 후에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여전히 병은 그 부동산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여전히 소유자, 매수자는 병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시에 중심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하지 그 이후에 알았냐 몰랐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시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당연히 매수자 병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취득이 됩니다. 그 후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병은 여전히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4번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병에게 제공한 X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매매에 관련된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돈을 출자한 갑은 다시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병에게 제공한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금 상당액을 권리상으로 부당이득을 부동산에 관련돼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제공했다 뿐이지 부동산에 관련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그 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5번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병이 명의신탁 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갑 앞으로 자금을 출자한 갑 앞으로 다시 부동산 이전 등기를 마친다고 하면 다시 갑 앞으로 스스로 돌려줬죠. 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이 갑은 제3자 성질을 띠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한번 유효하게 취득한 병이 소유권을 갑 앞으로 넘기든 다른 사람에게 넘기든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을 마친다 하면 이제는 갑 앞으로 소유권이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당연히 유효가 되죠. 명의신탁 약정은 당사자까지의 관련된 문제지. 명의신탁 약정으로 인한 상대방이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겨버리면 그 제3자는 무조건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 당사자에는 무효가 되어도 또는 유효가 돼도 당사자에서 제3자로 넘어가는 순간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제3자는 무조건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는 게 명의신탁 약정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에서 문제가 나오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이고 명의신탁 약정에 인해서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제3자에게 부동산이 넘어가면 그 제3자는 무조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병이 명의신탁 약정 외에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갑 앞으로 이 갑이든 제3자든 관계없이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일단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제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무조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갑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유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유효가 된다. 그래서 틀린 문장은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 TV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용인시 수지구청역 인근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서 평일반인 화, 목요일, 주말반인 토, 일요일 수업을 국비 지원 강좌로 경매 실무 및 권리분석 강의와 강제집행법 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수강하고자 하는 요일을 선택하여 많은 문의와 참여 바랍니다. 셋째,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전과목 핵심 요약 강의 교재를 발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심 있는 분은 전과목 핵심 요약 교재와 핵심 교재를 구입하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구입을 원하는 분은 김대호 원장에게 문자로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넷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초등학교 앞 소생교에서 매주 2회 수업을 진행하니 일요일 11시 예배 시간에 참석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 TV 김대호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